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대구시 국정감사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다 무산된 화이자 백신 사기 논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백신 불신을 초래했다, 부실 행정이다, 이런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대구시는 백신 확보를 충분히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선의로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국회의원들의 따가운 질책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첫 소식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신 확보가 국가적 과제이던 지난 5월 말 권영진 대구시장은 메디시티 대구협의회를 통해 화이자 백신 3천만 병분 도입이 성사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접촉한 외국 업체는 정상 유통 경로에 있지 않고 판매 권리도 없었습니다. 사기 논란 끝에 도입은 무산됐고 국제적 망신을 샀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부가 4월부터 정상적이지 않다는 주의를 여러 차례 줬는데도 대구시장이 정치적 욕심으로 국민적 혼란과 백신 불신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화이자 백신 확보 가능성 주장에 대해서 제시한 자료는 검증이 어렵고 구입할 의사가 없음을 수차례 표명했다. 대구시장이 구매 의향서를 쓰고 공개 발표까지 했는데도 정작 대구시에는 공식 문서 하나 없다며 부실 행정을 꼬집었습니다. 이런 큰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서 한 장 없다는 것이 너무나 이건 믿기지가 않는 행정이에요. 백신 구매 관련 자료 소유 주체는 메디시티 협의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었고요. 권 시장은 섣부른 언론 공개는 잘못이지만 백신 도입 추진 과정에는 어떤 피해도 없었고 사기도 아니라며 강조하다 몇 차례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사기는 뭘 손해를 봐야 사기 아닙니까? 손해 본 게 아무도 없으면 그렇지 않아요. 왜 손해를 안 봐요? 국가적으로 실추됐고 여기 국민들한테 얼마나 실망을 줬습니까? 국민의힘 소속 위원 8명 가운데 6명이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에 국감자료 항의 등으로 오전 내내 자리를 비웠다가 뒤늦게 같은 당 소속 시장 엄호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자, 대구시 국감에서 주목받은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대구 MBC가 집중 보도한 상인연합회장을 향한 대구시의 특혜 행정입니다. 특히 이번 국감 자리에서 상인연합회장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가 추가로 확인됐는데 그렇다면 경찰의 재수사 들어가야겠죠. 양관희 기자 보도합니다. 대구시 국정감사 시작과 동시에 대구 상인연합회장을 향한 대구시의 특혜 행정에 대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의원은 대구 MBC 보도를 언급하며 대구시와 상인연합회장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문제 삼았습니다. 대구시가 2015년 상인연합회관 건립 사업을 하면서 상인연합회장에게 미리 특정 건물을 매입하도록 권유하고 1억 원 차익을 얹어 상인연합회장에게서 건물을 사들인 행위를 질타했습니다. 매입 건물을 시 예산으로 리모델링까지 해 수의계약으로 상인연합회에 위탁한 것은 특혜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봐주기식 감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거는 상인연합회가 상인회관을 갖기를 소망을 했고요. 이걸 중기청에 특정 단체가 소망하는 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사전부터 이렇게 끝까지 말 맞추기식으로 진행된 거 아닌가. 대구 MBC의 문제 제기에 대한 대구 경찰청의 부실 수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상인연합회장을 향한 여러 비리 의혹에 대해 축소 수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 감사실은 대구 MBC 보도 중 상인연합회장 딸의 채용 비리만 문제 삼았는데 대구경찰청은 이 부분만 수사하고 나머지 혐의는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 경찰청에서 온 자료를 보면은 혐의점에 대한 경찰 수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구경찰은 심지어 상인연합회장과 그 딸을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의원은 상인연합회장 비리 전반을 다시 수사하라고 경찰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대구검찰은 경찰에 재수사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 부실감사에 이어 대구경찰의 축소 수사까지 이번 국감에서의 문제 제기로 의혹 해소가 제대로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군위군 군위 군민회관 뒷산 등산로에서 야외 활동을 하던 초등학생 5, 6학년 45명과 교사 4명 등 41명이 땅벌에 쏘였습니다. 학생과 교사들은 구급차 등으로 인근 병원 3곳으로 이송됐는데
중증 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벌집을 확인해 제거하는 한편 땅벌이 말벌보다 작지만 공격성이 강하다며 가을철 산행할 때 주의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소년 쉼터, 집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거리로 나온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죠. 그런데 주로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쉼터를 찾은 아이들이 오히려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폭로가 제기됐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2차 가해는 물론 사생활과 성 정체성까지 검열당했다는 겁니다. 손은민 기자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청소년 쉼터. 부모의 학대를 피해 이 쉼터를 찾았던 A씨는 입소 전 또 다른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학교 성적과 전과 유무를 묻고 성관계 경험과 성적 지향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했던 겁니다. 쉼터에 오게 된 자신의 상황과는 무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들이 이런 사적인 정보를 근거로 자신이 진짜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선별했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그 물음에 싫든 좋든 대답해야 했습니다. 당시 학교 밖 청소년이었던 저는 가정폭력과 학교 밖 청소년의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고 반복되는 가정폭력을 피해 쉼터에서 지냈던 또 다른 청소년은 가정 복귀를 강요하는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선처하면 안 되겠냐, 그게 얼마나 부모님께 불효냐 등의 발언으로 가해자를 변호하며 쉼터에서 지내는 동안 공개적으로 샤워 시간을 기록하고 수시로 소곡 검사까지 이루어졌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명백한 인권 침해라는 주장에 쉼터 측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해당 쉼터 측은 입소 설문과 상담은 여성가족부 매뉴얼에 따른 것이고 아이들에게 가해 부모와의 합의를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구시는 관내 청소년 쉼터 6곳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성서 열병합 발전소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긴 열과 온수를 대구 달서구 지역을 중심으로 11만 가구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열병합 발전소의 발전 용량을 6배로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이유, 또 이에 대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윤영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증설하더라도 열 용량이 시간당 420에서 437기가칼로리로 느는 데 그쳐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사를 마치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연간 66만 1000톤에서 50만 9천 톤으로 오히려 23%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말장난이라는 게 환경단체의 시각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열 용량이 아니라 발전 용량이 43.5메가와트에서 261메가와트로 6배 늘어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각종 유해가스는 물론 온실가스 배출량도 서너 배 정도 증가한다고 환경단체는 추정합니다. 현재 과도하게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벙커 CU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으로 LNG로 바꾸기만 해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사 17곳 가운데 벙커 CU를 사용하는 곳은 대구와 청주뿐입니다. 굴뚝 높이도 지금보다 낮아질 예정입니다. 현재 굴뚝 높이가 120m입니다. 그런데 용량 증설을 하면서 80m까지 굴뚝 높이를 낮추게 되거든요. 그렇게 굴뚝 높이를 낮췄을 때 주변인 주민이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열병합 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서대구 산업단지에서부터 40기압의 고압 배관이 깔릴 예정입니다. 도심 통과 구간은 8km 정도, 지역 주민 12만 명 정도가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고압 배관을 운영할 한국가스공사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 도심을 통과하는 고압 배관을 운영 중이고 진도 9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발전 용량을 늘리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고압 배관은 깔 필요가 없다는 게 주민들의 시각입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도심지를 통과하는 가스 배관은 20기압 이하로 규정돼 있습니다. 더구나 배관이 통과하는 곳은 1995년 가스 폭발 사고가 났던 상인동 바로 옆이지만 주민과의 협의도 없었습니다. 전문가의 어떤 설명과 어떤 자료를 공유를 하고 이로 인해 가지고 지역민들하고 소통한 어떤 그런 결과를 갖고 어떤 토론을 한 후에 다시 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이 사업을 위해 발전용 터빈 가격으로 2,517억 원을 공고했고 롯데건설과 일본 미쓰비시, 히타치 합작사의 가스 터빈이 선정됐습니다. 공기업이 수천억 원의 세금을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사는 데 썼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계약 시점으로 보면은 한국사에서 일본의 그 수출 규제 문제와 또 이렇게 그 전범 기업들의 그 강제징용 문제 이런 게 대해서 불복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발이 상당히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매 운동도 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그 장비 국산화 노력을 한창 할 때였거든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올해 착공에 들어가 2024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포항제철소에서 숨진 노동자는 5명, 지난주에 또 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을까요? 노동부의 형식적이고 부실한 근로감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약 10달 동안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모두 5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12월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이로 인해 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이 진행되던 중에도 모두 마친 뒤에도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허술한 근로감독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5년간 사망 노동자만 44명인데 특별 근로감독 받은 10곳 중에 4곳이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하고 있어요. 특별 근로감독이 실시된 뒤 노동부의 현장 확인은 부실했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이 포스코 특별 근로감독 조치 결과라며 국감에 제출한 사진들입니다. 51번 항목의 개선 후 사진과 58번 항목의 개선 전 사진이 날짜와 시간까지 동일한 똑같은 사진입니다. 이게 현장 확인해서 시정명령 조치 완료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중대사고가 특별 근로감독 대구도 계속 나는 거 아니에요? 포항제철소에서는 지난주에도 작업 중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하청 노동자가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제철소 내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하청 노동자 정모 씨의 사고 이후 10달 만에 사고가 반복된 겁니다. 정 씨의 사고 당시 노동부는 정기 근로감독을 통해 포항제철소 내 도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노동자들은 도로가 여전히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 전이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도로가 좁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면은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포스코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는 24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항소 5부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휘성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를 선고받았습니다. 휘성은 2019년 인터넷 광고를 보고 프로포폴을 따로 사들여서 호텔 등지에서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구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소년 범죄 재범률은 34.2%로 전국 평균 3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5.7%에서 2019년 34.6%, 지난해 37.7%로 높아지다가 올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학교 전담 경찰관은 49명 정원에 현재 38명으로 충원율 77.6%에 그쳤는데
2019년 98%, 지난해 89.8%로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자살 위험군 학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대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소년은 13명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고 울산 지역의 4배라고 지적하며 자살 위험군 학생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에도 중학교 3년 내내 학교폭력에 시달린 고교 1학년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대구시 교육청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북 지역 수소차 보급과 인프라 구축 상태가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수소차 구매 국고 보조금 지원은 16,000여 대 3,757억여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경북 지역 국고 보조금 지원은 5대 1억 1,300만 원으로 전체 지원 규모의 0.03%에 불과했습니다. 전국 112개 수소 충전소 가운데 경북 지역 충전소는 단 한 곳뿐입니다. 경북에 설치된 고정식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북의 고정식 무인 교통단속 장비 900억 대 중 24%가 사용 가능 횟수 7년을 초과했습니다. 서울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장비 노후화가 심각합니다.